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더 구매 욕구가 더 오르시긴 할 텐데요.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언박싱 했던 SSL에서 나온 SSL 12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SSL2를 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쯤에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SSL2 플러스가 나오고 오래간만에 새로 인터페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예전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세심하게 보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그래서 SSL2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요.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는 SSL2와 SSL12 간의 차이점 그리고 스펙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리뷰에서 SSL12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SSL12, SL12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SSL2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따가 한번 SSL2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많은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일단 위쪽에 입력 4개가 있는데요. 팬텀 파워와 라인 입력,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게인 노브, 그 다음에 이쪽에 4K 에뮬레이트를 할 수 있는 SSL 4000 콘솔을 에뮬레이트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3개의 버튼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말인즉슨 저장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4K 버튼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이 되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커다랗게 보이시는 이 노브는 이제 볼륨 노브, 예전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인터페이스가 컴퓨터에 연결됐다고 한다면 녹색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이 구멍들은 토크백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토크백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2개가 있습니다. AE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컷, 알트, 토크 이렇게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컷 같은 경우는 스피커로 출력된 소리를 이제 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트 같은 경우는 3, 4번 라인 입력을 통해서 다른 스피커, 또 다른 스피커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이 토크백 마이크 소리를 해당 출력으로 보낼 때, 마이크를 활성화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버튼들은 제가 나중에 소프트웨어 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 유저 어사이너블, 유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SSL2를 한번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얼핏 보시면 SSL2와 12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색깔도 약간 좀 다르긴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명 때문일까요? 약간 조명 탓이 있네요. 조명 탓에 약간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의 뭐 재질들은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요. 이 노브의 느낌도 동일합니다. 버튼도 똑같고요. 이 버튼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점 보이시나요? 지금 SSL2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팬텀 파워, 라인, 그리고 하이제트 이렇게 입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팬텀 파워, 라인, 하이제트 입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누르면 눌리는 버튼, 그러니까 물리적인 버튼입니다. 이 SSL2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안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이 눌리고 빠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버튼 면에 반해서 SSL12 같은 경우에는 눌리면 그냥 튀어나와 있는 계속 물리 버튼이 아니고 로직 버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리고 이쪽에 팬텀 파워를 넣었을 때 뭐 LED나 표시되는 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다 LED가 표시되는 게 나왔죠. 왜냐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리면 눌린다고 표시가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눌러도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L2 같은 경우에는 라인과 하이제트가 이게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SSL12 같은 경우에는 라인과 하이패스 필터 이 2가지가 있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후면 단자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SSL 잠깐 저리 가고요. 자, 후면 단자입니다. 마이크 입력 4개가 있고요. 여기 TRS
밸런스드 입력이 가능한 콤보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출력이 4개가 있고요. 미디 인 아웃, 그 다음에 aided in 8채널에 aided in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SL 12겠죠. 그 다음에 캔스턴 락이 있고요. USB-C 포트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 USB 3.0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원이 충분한가 봐요. 이 12채널의 입력을 처리하는데 그 출력도 많은데 버스 파워로 가능합니다. 따로 외장 전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버스 파워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여기에는 하이제트 입력 버튼이 없을까? 이쪽에 하이제트 입력, 인스트루먼트 입력이 2개가 생겼습니다. 1, 2가 있는데 이 1, 2는 여기 마이크 입력 1, 2 쪽에만 할당이 되는 거고요. 예전 SSL2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이제트 입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꽂아서 버튼으로 선택을 해야 됐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SSL12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꽂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다가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심한 배려 같아요. SSL2와 비교하면서 잠깐 지나갔는데 SSL2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무런 입력이 없습니다. 옛날에 리뷰할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헤드폰처럼 자꾸 뺐다 꼈다 하는 거를 약간 이쪽에 있는 게 좀 아쉽다 했는데 앞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빼줬죠. 그리고 하이제트 입력, 그러니까 기타 같은 경우는 계속 꽂아놓지는 않잖아요. 연결하기 쉽도록 전면부로 배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지만 여러분들 이 단자 처리도 훨씬 더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TRS, 이 밸런스 55 입력들이 그러니까 스크류 방식으로 돌리는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바뀌었죠. 예전에 뭐 변화 버튼도 없었네요.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노브나 이런 느낌들은 동일한데요. 다 알포스 제품들 사용했다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예전에는 팬텀 파워 라인 하이제트 선택 버튼이 여기 있었다 한다면 이번에는 팬텀 파워 라인 스위치,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가 이쪽에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리콜이 가능한 버튼들로 다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컷 스위치들과 이런 것들도 다 리콜이 가능하고 심지어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인풋, 다이렉트 모니터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믹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나 그 기타 입력 같은 경우는 다 앞쪽으로 뺐다. 이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비교하기 전까지는 이 버튼의 차이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랐는데요. 실물을 갖다 놓고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네요. 업그레이드 된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 SSL2와 한번 스펙도 비교해보고 이 SSL12만의 스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3년 전에 리뷰했을 때 SSL2, 오전트 이북 4, 그 다음에 M2 이렇게 비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일단 SSL2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특장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루프백이 들어갔다는 점. 아직 소프트웨어 리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걸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이 INI 값이나 다른 레인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SSL2, 그 다음에 모토 M2를 리뷰할 때도 SSL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력, SSL 4000 콘솔의 에뮬레이터 이 기능 때문에 입력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약간 녹음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렸고 출력단은 아무래도 모토 M2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믹싱을 하시거나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M2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출력단에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 SSL 같은 경우에는 AKM이라는 회사가 컨버터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AKM이라는 회사가 컨버터 칩이 대란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로 막 교체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SSL12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컨버터 칩을 그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칩이 없어서 새로 바꿨는지 아니면은 좀 업그레이드 하고자 바꿨는지 그 내부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SSL2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칩이 없어서 그렇게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벼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단 비교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전에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112dB였는데 이번에 120dB로 대거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스 아웃풋도 12.5dB에서 플러스 24dB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전에 모토하고 비교해도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출력이 플러스 24dBU가 나오는 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출력만 플러스 24dBU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력도 라인 입력 역시 플러스 24dBU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날로그 장비들은 플러스 24dBU까지 출력이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오는 장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날로그 아웃보드들은 플러스 24dBU가 거의 맥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아날로그 장비를 연결하더라도 클립 없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갖고 있는 모든 다이내믹 렌즈를 다 받아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SSL12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 자, 헤드폰 단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상승폭은 없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상폭은 없는데 오타가 났네요. 일단 스펙을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스펙은 차이가 없는데 세부적인 스펙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스펙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약간 건너뛰도록 할게요. 거의 예전과 동일하지만 라인 입력인 경우 플러스 24.1dB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이내믹 렌즈 같은 경우는 예전과 아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은 62dB까지 조정이 가능하네요. 자, 여기서도 약간 좀 불만이 있긴 해요. 예전에도 약간 SSL2 때 불만이긴 했는데 62dB까지 게인 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게인 값을 여기 맥스를 62dB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초심자들을 배려한 건지 0에서 10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내가 게인을 몇 dB를 잤는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레벨미터 이 간격 넓은 거는 예전부터 SSL2부터 약간 불만이긴 했습니다. 너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그럴 수 있긴 한데 좀 아쉽긴 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이 레벨미터 부분과 이 게인 표시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출력 단자인데요. 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는 1, 2, 3, 4는 똑같습니다. 뭐 차등을 두지는 않았고요. 4개 출력 다 모두 똑같고요. 110dB 다이내믹 렌즈에 플러스 24dB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헤드폰 단자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드, 그 다음에 하이 센시티비티 모드, 하이 임피던스 모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모드가 가능합니다. 헤드폰에 연결할 때 단순히 그냥 어느 헤드폰이나 그냥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고감도의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좀 출력을 줄여주고 대신에 그 하이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출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플러스 24dB까지 출력이 가능한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력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일 때는 맥시멈 아웃풋이 10dBU지만 하이 센시티비티 모드일 때는 마이너스 6dBU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 모드일 때는 18dBU로 꽤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라인 입력 모드를 할 경우에는 24dBU까지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헤드폰 단자도 라인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당연히 모노입니다.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잠깐 봤을 때는 언밸런스 모드도 됐거든요. 근데 그 언밸런스 모드가 스테레오로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테스트 못 해봤는데 다음에 제가 소프트웨어 리뷰를 할 때 그 헤드폰 단자를 언밸런스 스테레오 라인 출력이 가능한지 거기까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SL12 유도 인터페이스 살펴봤는데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진 입출력 컨버터 부분이 30비트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24비트 컨버터를 썼다면 이번 30비트 컨버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이 모두 다 24dB가 가능하고 헤드폰 단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 센시티비티, 하이 임피던스, 그 다음에 라인 출력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SSL12 구매할 만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이벤트, 출시 기념 이벤트로 10만원 정도 할인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매하시기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더 구매 욕구가 더 오르시긴 할 텐데요.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